일부러 좀 멋지게 보이려고 늦게 나왔는데 괜찮았나요? 죄송하고요. 일부러 대기실이 좀 더우시다고 저희를 시원한 곳에 있다가 올리셔가지고 좀 늦게 도착을 했네요. 본의 아니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미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정확히 만으로 7년 72일째입니다. 예,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떨려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쓰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째인데도 쓸 때마다 사실 떨리고 참 한 게 없는데 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사실은 죄송스럽고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진정희 리더님, 저희 업라인 스폰서시고 정말 한일같은 저희 리더님이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그룹에 여러분한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좀 마음을 열고 제 얘기가 재미없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셔도 그저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내지는 이렇게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방법적인 얘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저희 부부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왔었는지,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요즘 그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내용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요즘 제일 뜬 전문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의사, 변호사가 아니래요. 스폰사랍니다. 저희 그 홍신희 김종수 리더님의 김종수 리더님께서 이 스폰사라는 이 전문 직종이 가장 뜨는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저희 스폰사님은 이정민, 하혜란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세요. 서울에 계시죠? 그분들 통해서 이 사업을 전달받았고 참 오랜 기간을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 가치들을 보지 못해서 많이 놓쳤어요, 시간을. 지금으로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똑똑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고 결국은 아미 사업을 운명론을 믿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 운명론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 믿습니다. 정말 운명적으로 이 사업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저희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사업을 주셨다라고 큰 축복으로 이 사업을 받아들였고요. 정말 그 축복의 시간들을 지금 7년이 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제가 남은 저의 여생의 큰 그 인생의 정말 큰 가장 축복된 기회로서 이 사업을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의무를 사실 크게 느껴요. 요즘 점점 더 그걸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삶을 내가 살게 됐을까. 정말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행복한 그런 날들을 제가 보내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희가 지난달에 5월 달에는 2주 정도 파운더스 카운슬이라는 회의가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FA 포인트 여러분 20점이 되시면 미국 본사에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가셔서 리치 디버스 사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요. 또 같이 전 세계 많은 리더들과 함께 회의도 하시고 또 여행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기만 하면 돼요. 초청에 거부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야매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꿈이 이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가 되는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가졌었고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번째 파운더스 카운슬을 다녀왔는데 그 에이다에서 느꼈던 감동을 여러분하고 좀 나눴으면 해요. 그랜드 레피스에 있는 저희 본사에 아미 그랜드 플라자라는 호텔 아마 많은 분들 다녀오셨죠. 본사 탐방하실 때 다녀오셨을 텐데 그곳에 일단 들어가면 리치 디버스 사장님하고
제이벤 사장님의 두 분의 초상화가 벽에 로비에 걸려 있죠. 그 앞에서 다 사진 한 장씩 찍잖아요. 거기서 안 찍으면 성공 못 하죠. 한 장씩 찍고 또 로비에서 같이 또 사진 찍고 방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 뭐 샴푸나 치약이나 뭐 이런 비누나 이런 것들이 다 아메이 제품이죠. 아메이 호텔인데 뭐 제품이 다른 걸 쓰겠어요? 그 느낌도 너무 좋아요. 아, 이 똑같은 방에서 동시에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구나.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또 재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들을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크라운 앰버서더가 계세요. 그분 얘기를 잠깐 여러분하고 해볼까요? 그분은 국민학교를 다니시다가 중퇴를 당하셨대요. 여러 가지 개인 이유로 국민학교를 중퇴하셨는데 그분이 아메이 사업을 커서 만나신 거예요. 정말 큰 비전을 보셨대요. 듣는 순간 크라운 앰버서더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고 그날부터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많은 분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는데 2시간짜리 사업 설명을 하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잖아요. 초창기 아메이는 어느 나라나 제품 데몬을 막 하는데 이 에로시라는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에 무해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먹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은 원액을 다 둘러 마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줄 알았대요. 아무리 이게 인체에 무해해도 원액으로 먹었으니까 죽지 않을까. 근데 2시간 동안 입에서 거품도 안 나고 멀쩡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나흘간을 화장실에 가셔서 이제 소변을 보면 화장실 전체가 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셨대요, 어쨌든. 그래서 그 거품 소변을 나흘간 보고 나서 위장병도 없어지고 무슨 병도 모든 속 내장의 병들이 다 없어지고 뭐 무좀까지 없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재밌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어떤 그 독일에 계신 크라운 앰버서더 한 분은 에바 밀러, 피터 밀러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유럽 전체 아메이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신 분이시죠. 그분 빛에 가려서 이분들이 부각이 좀 안 됐는데 그분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8년 만에 SP가 되셨어요. 8년. 대충 한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대단한 분이죠. 8년 동안 SP가 안 되는데 그만 계속할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8년 만에 SP가 되고 나서 아메이 사업의 감을 잡았대요. 어떤 감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을 잡고선 2년 만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무조건 오래만 한다고 해서 왜 오래 했는데 내가 뭐가 아닐까? 이렇게 짧게 했는데 내가 뭐가 됐을까? 뭐 이런 어떤 기간적인 문제보다는 물론 뭐 아메이 짬밥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집중하는 시간, 몰두할 수 있는 시간, 또 이 사업을 정말 내 사업이라고 느끼는 그 시간, 그 순간부터 정말 이 사업이 어떤 성공의 빛을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리더님들 얘기 들으면 정말 나 아직 아메이 너무 조그맸구나. 이제 겨우 뭐 7년, 8년 한 저희로서는 20년, 30년, 40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해오신 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정말 이 사업을 앞으로 내가 10년 더, 20년 더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또 하나의 꿈을 저희가 발견하는 순간이었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멋있고 멋있게 잘 살고 그런 느낌보다도 그분들한테서 풍겨나는 그 인격의 깊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로는 설명을 좀 드리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미소 한번 지으시는 그 얼굴 표정, 그분들의 음성의 그 깊이, 그 인사할 때 풍겨나는 그분의 인격,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뉴욕으로 여행지를 옮겨서 그 전 세계에서 60조의 리더분들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22조의 분들이 오셨고, 아마 내년에 또 그 후년에 그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참여하셔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내가 7년 뒤 저 이주연 씨처럼 또 혹은 10년 뒤 저 사람들처럼 그런 자리에서 아메이 사업의 궁극적인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자리들 여러분 꿈꿔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에 같이 도착을 해서 여행을 하는데
저희가 묵었던 호텔 이름 듣고 기절하시면 안 됩니다. 세인트 레지스라는 호텔이었어요. 모르시겠죠, 어딘지를? 예, 그 피프스 애버뉴 5번가, 뉴욕의 5번가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 나열해 있는 그런 거리죠. 그 거리하고 6번가 사이에 있는 그 유명한 아주 가장 격조 높은 그 명품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런 호텔들 중에서도 아주 상위급 호텔이에요. 일반인들이 그 민간인이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비싼 그런 방들로 돼 있어요. 제일 싼 방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방에 정말 좋은 룸을 저희한테 제공하는 그런 아메를 보면서 참 이 사업이 갖다 준 것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했던 노력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해왔던 노력들. 제가 했던 노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저 주어진 세미나, 정해져 있는 세미나를 저는 빠져본 적은 사실 없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보통 한 2-3번 정도의 세미나가 있죠.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그런 정규 세미나를 항상 참석했고 홈미팅, 스폰서 댁에서 하는 홈미팅, 또 제가 레그별로 지원해드려야 되는 그런 홈미팅 이런 것들을 제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의 이유로 빠져보지 않았다는 것 하나, 그것 하나였고요. 또 누군가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거였어요. 그 두 가지를 저는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것만을 했는데 이런 보상들을, 이런 날들을 내가 보내게 되는구나. 너무 정말 뭐라고 말로는 좀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동의 시간들이었어요. 저희 파트너인 이재한 씨가 사실 저 여기 오는데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가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 해야 될 얘기만 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퍼스널 스토리, 특히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저희 남편이 등장을 하거든요. 저희 Y 아메이는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이 남편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평생 정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걸고 내가 나의 모든 걸 걸고 이 남편한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감정이 사실은 제일 컸어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그렇잖아요. 저희 남편도 참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만 산다고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뭐 여러분 다 동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보기에는 시댁 식구들은 극구 부인하지만 가고 싶었던 대학을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뉴욕으로 유학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꼭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학하고 대학원을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있었더라고요. 대학원은 롱아일랜드에 있었는데 그 뉴욕에서 보냈던 그 8년에 20대 전부가 투여됐던 그 장소에 다시 간 거죠. 남편은 6년 만에 다시 갔고 저는 12년 만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저희 12주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저에게 꽃을 주셨는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12년 딱 전에 저희가 뉴욕에 이제 신혼여행을 또 갔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뉴욕에서 저희가 시간을 보내는데 아메이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냐면 첫날 저희가 만찬을 하는데 호텔도 물론 너무 좋았는데요. 그 르사크라 그래서 뉴욕 팔라스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렇게 성처럼 생겼어요. 뭐 크진 않은데요. 뉴욕은 맨하탄 그 안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땅값이며 뭐 건물값이 너무 비싸서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평당 1억이에요. 그럼 100평이면은 100억이죠. 마돈나 이런 분들이 거기 사는 거죠.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드림 빌딩을 하고 왔어요.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이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뭐 사치의 꿈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저희 그룹 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드림 빌딩을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르사클라는 그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전 세계 리더님들하고 같이 칵테일 파티도 하고 만찬도 즐기고 얘기도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테이블에 김일도 오영옥 리더님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옆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제 인생에 이런 날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는 못 가는 레스토랑이더라고요, 거기가. 예, 정말 개인으로 가려면 정말 유명한 인사,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인사들이 미리 예약해서 오는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거기를 아메이가 다 빌려버렸더라고요. 통째로. 아도를 친다 그러죠? 예, 어느 나라 말인지. 그래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 다음날 저희가 그 뉴욕 그 양키스하고 매치 야구 팀이 있죠. 그 매츠 경기장에서 하는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끼리 같이 앉아서 같이 응원을 하면서 그 매치 팀에 한국 선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같이 응원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와,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새로운 느낌인 거예요. 야구장 가본 적 거의 없거든요. 뉴욕에 가서 그런 야구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같이 게임을 즐기고 그날 저녁에는 또 저희가 그 브로드웨이 거리 아시죠? 그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하는 그 정통 뮤지컬들을 보는데 맘마미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로얄석을 다 또 아도를 치셨더라고요. 아메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제일 유명한 그 맘마미아로는 제일 뜬 그 극단이 하는 그런 뮤지컬 공연을 보면서 옆에서 여전히 그 집중력이 강하세요. 이재한 리더님이. 그래서 항상 영화 극관이나 아니면 이런 뭐 문화적인 행사나 이런 걸 가면 꼭 주무시거든요. 절대 그 집중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아바 노래가 막 신나게 나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코를 골고 주무시길래 대단한 집중력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성공하더라고요. 또 그런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저희가 그 뉴욕 하면 생각나는 게 쇼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물질적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나요? 이렇게 쇼핑을 해요. 근데 뭐 많이 이것저것 막 사게 되는 이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는 너무 감격해서 다이아몬드라는 피는 너무 많은 걸 누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막 뭘 샀어요. 일부러. 사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그런 지가 벌써 몇 년 돼가지고 물건을 보면 욕심이 안 생겨요. 그냥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욕심도 안 나고 사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또 거기 가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쇼핑가를 다니면서 뭐 한 가지씩만 사자. 2개씩 말고 한 가지씩 사자. 저희 홍인이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리더님 같이 다녔는데 뭘 하나씩 이렇게 사면서 너무 비싼 거예요. 이 물건의 어떤 저희 용도보다는 쓰임보다는 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었는데 서로 뭐라 그러고 있냐면 그 이주연 씨 그거 사. 너무 어울려. 사. 그 이주연 씨는 살 자격이 있어. 서로 저는 홍희 리더님 그냥 사세요. 네,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고요. 이거 사셔도 괜찮으세요. 그만큼 하셨잖아요. 그만큼 노력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서로 부추겨갖고 그날 쓴 카드 값이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어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누린다라는 그 느낌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맛봤어요. 게다가 그런 여행을 가면 아메 본사에서 미국 책을 주세요. 덕 디보스가 사인한 책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4,000불짜리 책 쇼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괜찮죠? 4,000불? 뭐 하나 사겠죠? 예. 그리고 또 그 캘빈 클라인 쿠폰으로 티켓을 1,000불짜리 하나 더 주셔서 5,000불어치죠. 예, 그만큼 여러분 그 다 안 쓰시면 한국에 못 와요. 예, 그런 또 책도 받고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은 한국으로 다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고 다 모스크바로 가셨어요. 그 모스크바 여행하신다고 모스크바로 또 떠나시고 저희는 뉴욕에 더 체류를 하고 또 홍인이 김무종 저희 업라인 리더님들이 버팔로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버팔로에 있는 그 집에도 또 사시던 신혼을 즐겼던 그 신혼집에도 가보고 다니셨던 학교도 가보고 가까운 또 토론토에 또 넘어가서 스포츠카를 또 빌려갖고 뚜껑 없는 스포츠카를 넷이서 이 나이에 흰머리를 나부끼면서 또 스포츠카를 타고 한번 다녀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뉴욕에 돌아와서 이제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리니치 빌리지랑 소호 거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NYU 대학교 앞에 보면 그 두 거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뭐 구경도 하고 갤러리들 들어가서 그림도 구경하고 아주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들끼리
이 거리에 이렇게 한적하게, 한산하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뉴욕이란 도시가 너무나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관광객조차 바빠요. 빨리 보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한가롭게 그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울고 싶더라고요.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아메사업 알려주신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이번에 같이 가시진 않았지만 이제 같이 가시게 되겠죠.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받아들일 때 참 많은 그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도 사업이었지만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 결여였던 것 같아요. 나는 못할지 몰라. 나는 못할지 몰라. 이 사업으로 성공했다라는 분들이 뭐 몇 분 있었어요. 그때도 많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나는 아닐 거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인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격도 형제가 아무도 없이 자란 저였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먼저 다가서고 제 마음을 오픈하고 누군가를 또 설득하고 뭔가를 권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랬던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시려고 굉장히 한 1년 반을 굉장히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 스폰서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 사업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집에서 그냥 뭐 애기 때리고 있겠죠 뭐. 왜 공부를 못하냐.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널 키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애를 쥐잡듯이 잡은 저를 상상하면서 그런 또 큰 감동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여행이 이제 끝나서 돌아왔고요. 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저희 아이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요. 유학을 시킬까 너무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썸머 스쿨 가는 거고 아마 앞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왔다는 거, 뭐 돈 때문에 아이를 유학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또 내가 자주 가서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 유학을 계획해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아메사업을 통해서 얻은 또 큰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갈 겸 해서 8월 달 한 달 동안 아마 그 산호세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가까운 도시죠. 그곳에서 한 달 정도를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그리고 10월 달에는 저희가 그 프랑스에 있는 에비앙이라는 물을 아시죠? 예, 에비앙이라는 도시도 있어요. 그곳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 물이 스위스하고 마주보고 있는 호수가 아주 바다처럼 큰 호수에서 그 물의 근원이 나온 건데 그 도시에 저희가 작년에 그룹 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었어요. 유럽에 한 열흘 정도 갔던 그곳으로 다시 여행을 가기로 지금 약속을 해놨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도시가. 뭐 설명이 안 돼요. 뭐 말로는. 그 에비앙 마스터즈라는 골프 경기가 매년 열리는 곳인데요. 저희가 12월에는 아이들 다 데리고 여러분 중에도 많이 가시죠? 미야자키로 떠나는 가족여행 가잖아요. 또 2월 달에는 삿포로로 아이들 데리고 또 스키 여행을,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본사에서 계획 중이신데 3월 달쯤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을 나야가라가 아닙니다. 나일강 크루즈, 지중해 크루즈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대요. 예, 확실하진 않지만 계획 중이시랍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5번의 여행을 지금 한 달, 2달 간격으로 계획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저희 요즘의 스케줄이에요. 너무 밥맛 없죠? 제가 읽으면서도 좀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런 큰 펑션에 처음 왔던 기억이 나요. 이런 자리에 왔는데 저는 사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적인 충격을. 이렇게 많이 모여서 뭔가를 집중해서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졸업 이후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강당에서 들은 거 외에는 이런 자리에서 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 같이 모여서 한 사람의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게다가 막 기립해서 박수치고 거의 뭐 종교 행사 같잖아요. 아니면 그 무슨 유세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너무 놀래고 무서워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아마 저기 보이진 않지만 맨 뒷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앞에서 막 이 여행 갔다 온 얘기를 막 그때 그 조성봉 리더님이 하시는데 들으면서 해외여행 한 번도 못 다녀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구나, 아메이 사업은. 그래서 여행을 갖고 막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서 막 이 사업을 하고 싶어지게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무시했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여행 벌써 자유화가 돼 있었고. 근데 제가 아메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요,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다른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그냥 저희끼리 가는 여행을 가지기 싫어지게 됐더라고요. 정말 이런 여행이 없는 거예요. 아메이 여행 다니다가 이제 다른 여행 못 다녀요. 그 맛이 들리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정말 프로그램조차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그런 여행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큰 가치, 저는 이 사실은 이 여행 부분에도 사실은 갖고 있어요. 처음엔 돈만 벌기 위해서 했어요. 돈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집을 사야지. 제가 집이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너무 반대당하는 결혼을 했어요. 뭐 사생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부모님들끼리 예전부터 젊어서부터 알던 관계, 그런데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관계, 그래서 싫어하는 관계였고 너무 반대당해서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3번 가출했어요. 예, 그러고 결혼을 얻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을 못 받았겠죠. 결혼을 하고도 제 엄마가 숟가락 하나를 안 사주셨어요. 네가 사라. 돈은 주는데 그런 거 같이 고르러 다니고 이러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 뭐 반지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딱 두 가정이 돈을 맞바꿨어요. 조금의 돈을 이거는 폐물 뭐 이런 거 대신 집값 대신 주는 거다라고 시댁에서 주셨고, 저희는 예물 이런 거 안 하고 예단 안 하고 대신 그 돈 받은 그대로 딱 돌려드렸어요. 네, 그렇게 결혼을 시작했고요. 정말 힘든 그 신혼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가 저한테 그래 그 올림픽대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집들이 너무 많아요. 양쪽으로 워커힐 쪽, 또 이 반대쪽 올림픽대로 잠실 쪽 아파트 촌이잖아요. 너무 아파트가 많은데 둘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노을이 져서 너무 경치는 아름다운데 왜 여기 이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 집이 없지? 내 집이 없지? 우리 집이 없지?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집을 사자. 우리 힘으로 부모님 거 기다리다가는 날이 새겠다. 우리 거 사자. 이래갖고 집을 저희가 이렇게 원했는데 정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100% 퓨어 아주 순수 아메이 사업을 통한 보너스를 받은 돈으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방배동의 집을 작년에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인제 집 샀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그랬고 지금 저희 아랫집에는 저희 부모님들이 같이 또 살고 계시고요. 저희가 여행이 많잖아요. 1년 내내 여행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그냥 놓고 가기도 뭐한데 부모님들이 가시니까 안심도 되고 환경이 너무 이제는 좋은 거죠. 여행 다닐 환경도 아메이하게 이제 최고의 환경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지금은 이제 이미 성공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제 초창기에는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은 어떠세요? 다 찬성하시나요? 여러분 이 사업 시작하신 거를? 그런 분 계세요? 그래 넌 아메이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한번 잘해봐. 이러시나요? 너한테 너무 어울려. 꼭 해. 정말 비전 있는 사업이야. 꼭 해. 이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부모님이 저희 특히 엄마가 저한테 돈이다가 아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저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돈이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 유의하고 애 잘 키우고 살림 잘 살고 남편 내조 잘해라. 그게 너한테 가장 큰 가치다. 돈이 다가 아니다. 아메이가 다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그걸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남의 돈 번다는 게 너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부터 들었어요. 그 이제 보따리 장사 아니니? 너 보따리는 어쨌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씩은 또 그러세요. 야, 그래도 꼭 그걸 하려면 옷은 잘 입고 다녀라. 그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 사업을 낮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비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 아메이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너 아멘 하길 너무 잘했다. 너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안심해 하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저기 하나가 잘 살까?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서 저게 잘 살까? 뭐 그런 걱정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아메를 통해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 그룹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상을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죠. 저희 나이대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상갓집을 가봐요. 가보면 저희 업라인 분들, 이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 또 저희 그룹 내에 있는 분들, 성장해 가시는 분들 상갓집 가보면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 보면 다 아메이죠, 물론. 다 그룹 분들인 거예요. 또 다 격식을 차리고 자세가 있기 때문에 다 이 자세 갖춘 복장을 하고 오셔서 너무 자세 있게 그 상갓집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이 사업에서 가장 크게 얻은 게, 이제 내가 외롭지 않구나.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와주실 분이 너무 많겠구나. 최소한 저희 그룹 분들은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몇천 명씩 올 거 아닙니까? 형제 라인 분 중에도 몇 분 올 거 아닙니까? 아메이 본사에서도 좀 오지 않을까요? 저희 그룹 코디네이터 정도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기다려지진 않지만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얻은 가장 큰 이 사업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났던 시절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났던 게요. 아메이란 이름을 들었던 건 14년 전이에요. 한국 아메이가 처음 출발할 때였어요. 저희 파트너 이재한 씨의 제일 친한 친구분이 본사 직원으로 채용이 되셔서 들어가셨는데 참 아메이가 좋은 외국계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월급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재한 씨를 졸라서 자기도 좀 들어가 봐. 그 회사에 그때는 이제 그 어떤 일을 할까 정할 때였어요. 연애할 때니까 들어가 보라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래요. 그 유능한 새들만 뽑는 데는 거예요. 자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혼해도 되나? 막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은 들어갔고 그 회사에 그분 굉장히 그 안에서 승진도 하고 하면서 아메이로서 커가는 걸 봤어요. 지금은 이제 직원이 아니신데 어쨌든 그래서 아메이란 말 처음 들었고 그러고 나서 한 9년쯤 전이었어요. 제가 시댁에서 막내 며느리인데 저희 큰 형님이 계세요. 아들 셋 중에 그 큰 형님이 이게 스토리가 좀 긴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아토피 피부염이 너무 심해요. 근데 그 집안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피부과를 오래 다녔는데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이셨나 봐요. 미국에서 엘무웨이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한테 권해주셨대요. 미국의 엘무웨이라는 회사에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아토피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미국에 누가 친척 있으면 어떻게 해서 사서 써봐라. 근데 마침 저희 형님 동네 분이 무비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거기다 이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쓰시다가 그 딸내미가 아토피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시댁이 추운 주택이었어요. 겨울이면 너무너무 추운 오래된 주택. 거기에서 이제 명절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연말에 또 구정 때 가면 우풍이 심해갖고 집 안에서도 볼이 트는 거예요. 하면 허해지고 난로 켜야 되고 그런 집에 우리 애를 데리고 가면 저희 아들 하나 있는 얘가 또 그걸 닮아갖고 아토피가 막 도지면서 애가 울기 시작해요. 그럼 시끄럽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애 우는 걸 제일 싫어하시니까 저 막내 빨랑 가라 그래라. 시끄러워서 정신사원에서 내가 명춘다 빨랑 가라 그러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러면서 이제 애를 들고 나가는 거죠.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애랑 가면. 그러니까 항상 애를 일부러 바깥에서 좀 데리고 있다가 보호를 그렇게 해갖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애가 우니까 아파서. 그런 걸 좀 했죠, 제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습진이 심해가지고 그 주부 습진이 심하니까 설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면 금방 피가 나요. 참 행운이죠? 그래서 기회죠, 그게.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피난다고, 음식에 피 들어간다고. 이 어머니 그러면 넌 빨랑 가래요. 애는 울지 손에선 피나지 이러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나죠. 그래서 어디 발에서는 피가 안 나나 이러면서 집에 오죠. 그러면 이제 형님은 그래 동서 빨리 가 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떠시겠어요?
저 왼수를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날 소포가 왔어요. 그 디시드랍스하고 GNH 로션 2개가 다 와갖고 빨랑 고치라는 거죠, 이거를. 근데 저는 그 의도를 몰랐어요. 형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낫게 해주고 싶었구나. 그래서 순진하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제 운명이. 거기서부터. 썼어요, 그거를. 썼는데 나은 거예요. 주부습진이 좋아졌고 저희 아이 아토피가 하루 만에 좋아진 거예요. 밤에 GNH 로션을 발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안 트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참 이 제품이 좋다. 이제 감동을 받고서 형님한테 형님 여기 제품들이 이런 것만 있어요? 딴 것도 또 있어요? 했더니 뭐 많대요. 여러 가지가. 그때 뭐 있어봤자 한 40가지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형님이 그건 아무나 살 수 있지가 않고 뭐 회원 가입을 해야지 산다라고 하셔갖고 그때 잠깐 지방에 계실 때라서 제가 형님이 올라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원 가입을 하려고. 그러고 있던 8월 13일 오전 10시 운명의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거예요. 막 전화가 오는데 아침 딱 받으니까 완전히 하이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그 지금 하예란 사장님이시죠? 저희 아이가 준호고 그 집 애가 장규인데 준호 엄마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친한 척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생전 저한테 전화 걸어본 분이 아니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나 싶더니 남편분들끼리 사회에서 만난 친구 관계여서 무슨 모임을 하나 같이 하는 관계라서 저희는 한 2번 봤는데 연말 부부 모임에서 봤을 뿐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시더니 기절을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막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무 일을 알아! 말하시죠. 여러분 누구 후원하실 때 헷갈리게요. 소리를 지르시면 돼요. 너무 다 알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려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딱 얘기를 했더니 순간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가만히 뭔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더니 지금 뭐 하냐요. 지금. 그래서 뭐 집에 애기랑 있어요. 했더니 그 애기 데리고 빨랑 그 집 앞으로 나오래요.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데요. 아니 그렇지가 않고 빨랑 나와야 되니까 뭐랑 나오면서 복사를 해들고 빨랑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강한 어조로.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순진하게 막 복사를 해서 들고 나갔네요. 딱 앉았는데 참 애를 맡기고 갔어요. 3시간을 10시 반부터 3시간을 밥도 안 사주면서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해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때 제가 느낀 게 참, 이분이 굉장히 빠졌구나 이 일에. 너무너무 이 열정이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이 막 꽉 차 있어요. 뭐 30년 동안 읽었던 책보다 이 3일 동안 읽었던 책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3일 되신 거예요, 시작하신 지가. 이 성분으로 말하자면 하면서 이 비타민에 들어있는 성분을 막 알파파파 파셀리비데 뭐 성분을 얘기하시는데 뭐 외워지나요, 제가? 제가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막 설명을 하셔갖고 전 제품 설명을 퀸쿡까지 전달에 퀸쿡이 나왔대요. 퀸쿡까지 설명을 딱 끝내시더니 2시간 한 반 흘렀더라고요. 그동안 근데 들었어요. 착하니까. 착하면 복이 와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그래 쓸 게 제법 있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때 들은 제품 설명을 제가 7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 열정적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듣는지 마는지 그 눈 쳐다보면서 그 표정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들어요. 자꾸 설명하면서 눈치를 보잖아요, 우리가. 이게 듣나 안 듣나 이 사람이.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배려를 하면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듣더라고요. 그분은 배려를 안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다 하시더니 그야말로 이거 나랑 할 거지? 딱 이건 거죠. 그래서 글쎄 뭐 이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업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빅비즈니스. 아유, 전 빅비즈니스 같은 건 못하고요. 그냥 물건만 쓸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나랑 같이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절대 물건만 쓰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 가입을 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근데 애기 아빠도 사업을 벌써 하고 있고 뭐 작은 사업이지만 저까지 이렇게 사업에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돈도 안 든대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어서 이런 거 설명해 줄 사람도 없는데 그랬더니 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된대요. 거짓말이죠.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된다. 그럼 막 못 알아들을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장기 엄마 됐고요. 저 일단 그냥 물건 잘 쓰고요.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애기 놔두고 와서 막 도망을 왔어요. 그분이 또 전화 걸게 주마 엄마! 이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 다음 사람을 만나러. 막 가신다는 거예요, 또. 그거를 똑같이 또 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느낌이 저분 굉장히 힘들겠다. 저랑 얘기하는 동안에 스케줄표를 이렇게 확 까시더라고요. 보는데 막, 배달, 막, 누구 만나는 이름, 배달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배달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 카다로그 겉장에다가 어떤 분들 쓰시잖아요. 24시간 신속 배달. 저희 그 아메이 카다로그에. 여러분 안 쓰세요? 구멍 뚫어서 이렇게 끈도 달고. 안 하시나 봐요. 저희는 하는데. 신속 배달, 짜장면 저기처럼 하면은 전화 많이 와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 저희 그룹의 노하우가 다 새나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선 떠나가셨어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정말 주기적으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메이를 그분이 하시기 전까지는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날부터 정말 제일 친한 친구보다 더 자주 와요, 전화가. 뭐가 떨어졌니? 우리 집 생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시면서 치약을 다 썼냐? 비누를 다 썼냐? 뭘 다 썼냐? 막 챙기시고 뭐가 또 새로 나왔는데 이것도 써봐야 되고 너무 감사한 게 그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희가 알아볼 마음도 가지지 않았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귀찮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짜증도 좀 나요. 그러니까 매월 1일 날은 두려운 거예요.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그때 지금처럼 무슨 발신자 번호가 찍히는 건 아니지만 1일날 아침 9시면 그분 전화거든요. 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피해보기도 하고. 그러던 6개월이 흐르다가 6개월째쯤 됐을 때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물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세미나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세미나라는 단어도 안 쓰셨고 교육장애를 나와버려요. 교육. 저희 엄마가 이제 신문사 기자를 하시다가 나중에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셔갖고 제가 그 교육이란 말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교육하시는 분들은 무섭다라는 게 제가 박혀있고 교육은 지겹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자꾸 교육장애를 놔버려요. 5번 정도까지를 제가 핑계를 대고 피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5번 피하는 분 있으면 예의주시하셨다가 후원하신대요. 애가 아프다, 시어머니가 오라 그런다,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막 대면서 남편이 안 나갔다, 해서 5번을 피하다가 6번째인데 이번에 살짝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준호 엄마, 그렇게 내가 준호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권할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교육장에 초청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 그럼 한번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 초청하실 땐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분한테 여러분 정말 행운을 주고 싶으시면 이 축복을 좀 나누고 싶으시면 초청할 때는 좀 강한 어조로 한번 와주실래요? 시간이 되면 가고 봐서 갈게 이런 분들은 100% 안 오시잖아요. 그런 분도 보고 말고 할 게 아닌 거죠. 그냥 제가 누군가를 후원할 땐 저는 그냥 그 집에 가요. 가서 그분을 그냥 데리고 나오죠. 진정이도님 하시는 거 그대로 복제했어요. 그 스피치 듣고 그 집에 매일 가서 그분을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구나. 그거 따라 하는 거죠. 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6번째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오전 시간이었고, 여성분들이었겠죠. 오전이니까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쫙 앉았는데, 2월 달이었는데요. 다들 외투를 입고 오잖아요. 스팀이 나오고,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소그룹으로 하는 건데, 제품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사업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4시간이래요. 다 들으면. 그런 걸 어디 가서 4시간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40분도 아니고 중간에 가야지 이럴 마음으로 앉아서 듣기 시작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외투를 입고 털코트를 입고 앉아갖고 스팀 나는데 다다다닥 붙어 앉아서 옆에 있는 분이 또 생선을 뭘 드시고 오셨는지 생선 냄새가 막 나는데 어지럽고 막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예쁜 아줌마가 하나 나와서 세제 설명을 하는데 다 영어로 하더라고요. All fabric bleach, dry dye 막 이러면서 영어를 쓰시는 거예요. 저건 또 뭐야 이러면서 이제 필기를 하는데 그 뒤에 저희 스폰서가 여기 딱 여기 앉아 계세요. 저를 이렇게 보는 게 눈이 여기 와 있어 얼굴이. 얘가 쓰나 안 쓰나 필기를 하나 안 하나 이게 듣나 안 듣나를 막 감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피하고 막 이러는데도 막 피하는 데까지 막 따라오셔가지고 막 필기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건지 기분이 막 더 안 좋은데다가 옆에 앉은 분이 외국에서 살다 오셨나 봐요. 다 영어로 필기를 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다 영어로. 이쪽 분은 좀 연세가 많은 어떤 분인데 70%가 한자예요. 한자. 저만 한글로 쓰고 있는데 좀 자존심도 상하고 뒤에서는 막 감시하지. 앞에 나온 아줌마가 뭐 보조개가 여기 그냥 쏙쏙 들어가면서 그냥 뭐 예쁜 아줌마가 뭐 영어를 막 하면서 하는데 누굴까요 그게? 그게 홍진이 파운더 트리플 다이아몬드님께서 그 당시에 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플래티늄이죠. 플래티늄이셨을 때 이 제품 설명을 막 열날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2시간 됐지 이제 가야지 그러고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스폰서가 어깨를 꼭 누르면서 온 김에 저걸 마저 듣고 가는. 이번에 또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이가 하나 없으시더라고요. 이가 빠졌어요. 야, 가지다 정말. 야, 미치겠다네 정말. 여기를 왜 왔니 내가. 정말 왜 왔니 이러면서 그거를 그래도 들어보겠다고 앉았는데 너무 졸리잖아. 아침 먹고 나왔죠. 냄새나죠. 덥죠. 막 이러니까 땀 찔찔 나고 잠깐 제가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때 제가 눈을 감았을 때는 내가 6,000원을 벌 때였어요. 딱 뜨니까 1억이 돼 있더라고요. 연봉이. 그랬더니 그분이 또 뭐랬냐면 그러고 더 얼마 이 사업을 열심히 하면 자기 같은 사람들이랑 자기랑 같이 해외여행을 막 다니는 거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보험 상품 중에 뭐 보험 하시는 분들도 뭐 여행 가면 이런 거 든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6,000원 벌다가 갑자기 1억 벌고 막 사행심리 조장하고 사람들 일확천금에 눈 어둡게 해서 막 장밋빛으로 막 그려갖고 홀딱 빠지게 하고 막 세뇌시켜갖고 막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세미나, 그 교육만 제가 안 갔어도 아멘에 대한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날 그걸 듣고 나서 완전히 이미지가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이분도 하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오는 게 이분이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럼 자기가 이번 달에 SP라는 게 됐대. 준엄마 아까 들었지? SP? 100만 원 정도 버는 거야. 막 이러면서 SP가 됐는데 들은 적이 없잖아요, 저는. 잤으니까. 아, 그러세요? 아, 축하해요. 그랬더니 꽃다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들고 자기 뭐 하는데 축하해주러 와달래요. 그래서 뭐 축하는 제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나랑 같이 할 거죠. 너무 괜찮지? 막 이러세요. 그래서 일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6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래. 6명을 왜 모르네. 엄마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했더니 저희 엄마도 보니까 다른데 아메이 회원이시더라고요. 저희 시댁 시노이가 또 아메이를 하시다가 마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시댁 식구들한테 아메이는 강매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물건을 그냥 막 주고 가는 거 막 이렇게 알고 있으셔갖고 시댁 식구도 가입을 못 시키는 그런 상태였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는 누구 가입할 사람도 없고요. 누구한테 물건 쓰라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고 떠나왔어요. 그 자리를. 근데 너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또 1년이 또 흘러간 거예요. 참 제가 아멘 사업을 힘들게 받아들였죠. 저도.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갱신 안 하면 잘린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받고 제가 이제 만나게 돼요. 다시. 그래서 그 부부를 이제 만났는데 제가 부부를 만나고 놀란 게 뭐였냐면 그저 그냥 그런 아줌마들, 엄마들 그냥 부업 삼아 몇십만 원 정도 버는 그런 부업거리로 하는 아메이라고 그냥 나 혼자 생각을 했죠. 뭐 1억은 전 믿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남성분까지 전업으로 아메이 사업을 조인하셔갖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알고 있는 저희가 아는 그 이정매 사장님이라는 분이 좀 대단한 분이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걸 아메이를 전업으로 와이프랑 같이 아메이를 한다? 이해가 안 가는 거,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도대체 얼마를 버는데 이거를 같이 하세요? 얼마나 버세요? 당돌하게 질문을 했더니 여보 그 통장이 갖고 다니지? 이러면서 그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통장을 어머 내가 넣은 것도 갖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달라면 보여주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 아메이 주식회사 찍혀 있고요. 뭐 150만 원, 많을 때는 한 200만 원 가까이, 연봉 개념으로 한 2,500 정도 되는 그런 레벨, 루비시더라고요. 그때 핀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뻑 보여줬는데, 그때 그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 돈이 그 글씨가요. 거짓말처럼 이게 눈으로 확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크게 그 글씨만. 다른 칸에도 숫자가 많은데 그 한국 아메에서 찍힌 글씨가 눈에 팍팍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니까요. 그 운명인 거죠, 그거는. 그러면서 그 돈이 탐이 난 거예요. 와, 괜찮다. 이 정도 돈. 만약 그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억이었으면 제가 안 믿었을 거예요. 이거 좀 어느 정도 가능한 액수잖아요. 상상이 가는 액수였고.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들어오길래 이거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부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대요. 애기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대요. 저도 할래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면서 너무 좋으신데 참는 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스폰서님들이 굉장히 여러분을 사실은 기대를 해요. 이분이 정말 성공하셔서 큰 성공제가 되고 나한테 감사함을 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 되길 여러분 스폰서가 기대하세요.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님이 뭐랬냐면 준호네랑 같이 여행 다니면 좋겠대요. 그래서 돈도 물론 벌지만 여행이 너무 죽인대요. 이걸 같이 가면 좋겠다고. 지난달에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서 막 여행 자랑을 하시는데 뭐 하늘에서 뭐 헬리콥터가 뜨더니 밑에 뭐 문이 열리더니 막 양난 송이가 농송이처럼 쫙 뭐 2만 송이가 떨어졌는데 불이 다 꺼지더니 수영장 풀장에 인어 2마리가 나타났고 그 인어 2마리가 싱크로나이즈드 국가대표 선수였고 또 그 위대한 탄생을 데려갔대요. 한국 아메이가 막 무대에 막 또 불이 켜지더니 막 그 얘기를 막 하시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그 여행 얘기를 막 하시는데 어느 부분 유치도 하지만 막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속. 본인이 어떤 회사를 물려받고 이러는 와중에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신 거예요. 너무 힘들도록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상속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때 이정미 사장님이. 그러면서 아메이는 상속이 돼도 상속세도 안 나온대요. 매달 0에서 출발해갖고 어쨌든 뭐 어쩌고저쩌고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상속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 아들을 미술시킬 수 있겠다. 그때 우리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 저도 그림을 했고 저희 엄마가 그 아이를 그림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아들내미 환쟁이 만들어봤자 굶어 죽는다 막 이러면서 그림을 못하게 막으셔가지고요. 제가 그림 도구를 다 뺏었었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얼마를 벌지 뭐 크게 뭐 내가 비전을 보지는 않았지만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히만 들어오면 우리 아들이 그림 그리면서 살아도 굶어 죽지 않겠다. 그런 상속을 한번 그러면 이걸로 가능하게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볼래요.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팩스를 한 장 넣어주시겠다고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장 그 일정표 한 달 스케줄표를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것만 별표를 쳐주겠다고 그것만 오면 된대요. 딱 보내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 오후, 저녁 스케줄이 다 있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매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재밌었죠. 그거를 다 오라고 별표를 다 치신 거. 어떤 거는 별표가 하나고 어떤 건 별표에 10승, 10 이렇게. 무슨 석세스 스토리 이런 거는 별표 옆에 1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중요도를 강조하셔서 다 쳐서 보내신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하면 하고 아니면 못 한다는 거예요.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 말을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세미나를 갑자기 애를 보던 애를 어디다 집어 던지고 맡기고 막 하기도 힘들잖아. 어떤 때는 애기를 데리고 갔다가 뭐 어떻게 야매에서는 왜 아이용 수면제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또 애를 차에다 재워놓고 뛰어 들어가서 잠깐 듣다가 나와서 차에 와서 다시 애를 보고 또 들어갔다 또 듣다가 또 나와서 애를 보고 막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다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 그 꿈이라는 단어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메하기 전에 저도 뭐 많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 꿈이라는 단어를 저건 잊고 살았더라고요. 내 꿈이 뭘까? 꿈이 뭐냐요? 앞에 있는 강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뭘 모르겠어요. 난 여자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나? 간호원이 되는 게 꿈이었나? 선생님이 꿈이었나? 잘 기억도 안 나고 꿈인지 모르고 그냥 잘 사는 거, 행복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꿈도 아니래요. 꿈 없는 사람은 멸망한 거다, 뭐 죽은 거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너무 자극을 주셔갖고 그런데 남들의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정말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운 경제적으로 누군가한테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려도 되는 주변에 돈을 빌려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신용카드 빚에서부터 해결된 완벽한 그런 자유로운 경제 상태를 갖고 싶다. 그게 어느 순간 제 꿈이 되고요.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아멘 사업을 통해서 벌어서 그 돈으로 사는 집에 대한 꿈, 정말 내가 타고 싶었던 차 욕심은 없었지만 그것도 꿈이 생기고요. 1년에 6번씩 7번씩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멘 사업을 통해서. 그건 정말 꿈이더라고요. 돈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까지도 그런 자유가 와야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그 꿈을 이 사업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는 시간적인 자유함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맨날 잠만 자고 TV만 보는 백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거. 그것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선 정말 내가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대가를 치르고 얻지 않는 꿈은 없다 그러죠.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그런 각오를 사실은 매일매일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제가 아멘 사업을 전달하고자 만나는 분들, 이 사업을 알고 나니까 정말 입에서 막 진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 어느 날까지는 말은 하고 싶은데 맨 돌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얘기하다가 한마디 띡. 근데 그거 누구 하다가 말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뭐 할 말이 없죠. 또 그걸로 돈 번 사람 봤어? 얼마까지 번 사람 봤어?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 또 그거 물건 너무 비싸지 않아? 치약 하나가 4천 얼마가 웬 말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네 싶고 막 내 안에 지식이 확실치 않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철저하게 그래서 그날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미팅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아마 포기를 했더라면 지금 아멘을 하다 그만뒀다는 그 많은 분들처럼 아마 저도 됐겠죠. 진짜 정말 이휘재 인생의 이쪽과 저쪽을 고르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고요.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진짜 하다 그만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몰려갈 것인가. 정말 성공한 사람 몇 되지는 않았지만 그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소수의 무리에 내가 동참을 할 것인가. 그 차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저는 포기해서 실패하는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대가를 치르자.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무작정적인 그 무대뽀 STP가 시작됐어요. 그 일명 BJR 마케팅이라고 베제라 마케팅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그룹들을 처음에 이제 레그를 만들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뭔 얘기인지 모르셔도 그냥 들어놓으시면 어느 순간 기억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아메이 사업은 성공을 하는데요. 처음에 만든 그룹이 부산에서 만들어졌어요. 저희 사촌 형부가 시작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다른 분 후원으로 와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용기를 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한 2-3달 정도 이 사업을 알아보시다가 사실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부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오고 막 그분도 올라오시고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나왔던 그룹이 또 광주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그룹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멀리서 나오죠. 부산에 계신데 서울에 있는 분을 후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꼭 멀리서.
그래서 어쨌든 그 광주를 제가 배 타고 진도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렇게 칠판 들고 한쪽에는 퀸콕 들고 막 이러고 배불러서 막 임신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런 그룹들 저런 것들을 막 만들어 보다가도 그룹이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는 뭐 PV는 막 소비자도 만들고 해서 SP도 되고요. GP도 되고 이제 플래티늄도 됐어요. 그랬는데 플래티늄 되고 나서 제 뒤를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표류를 하고 있더라고 바다 위에서. 저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그런 체험을 혹시 해본 분 계세요? 네, 계셔야 됩니다. 네, 필요한 체험이에요. 너무너무 필요한 체험. 다 모래성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모래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래알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소비자들. 네. 그분들을 다시 다 만나기 시작하고 또 제가 후원을 계속해서 해왔던 분들을 다시 만나서 그때부터 정말 BJR 마케팅, 무대뽀적인 STP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이 사업 설명, 특히 수익 구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막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듣고도 어떤 분들은 듣기도 싫어하고 뭐 사업도 안 할 건데 이것까지는 왜 듣네요. 물건 몇 개 쓰면 되지. 사업을 안 해도 좋은데 이 플랜은 반드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아야 당신 주변에 나처럼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이 플랜을 꼭 좀 알려주시고 제 연락처를 좀 주세요. 하고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사실은 저는 수익 구조를 그냥 그렸어요. 항상 그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또 만날 땐 이왕이면 밥집에 그 종이 깔려 있는데 뒤집으면 앞뒤로 인쇄된 집은 가면 안 되죠? 뒤에가 하얀 종이집 가야죠. 그래서 막 설명을 하면 그분이 안 듣는 척 하다가도 나 자리에 그분의 성함을 직접 적어드리고 가상 맵을 그려드려요. 아예 다른 분 이름을 넣어서 그분 엄마 또 아버님 성함까지 직접 대입을 해서 가상 맵을 그려버리면 그분이 어느 순간 그 비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는 제가 GP 때 아기를 가져서 루비가 됐을 때 둘째를 낳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매일매일 얼굴 내 반경 10m 안에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의 운명은 나한테 STP를 들어야 되는 사람. 절대 20m 원을 빠져나갈 수 없지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막 할 때인데 제가 아기 낳기 전날 그 수입상품점에다가 그 당시에는 파스테로 분유가 없었어요.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 액상 분유를 시켰어요. 아기를 먹여보겠다고. 그게 뭐 좋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애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나요? 그래서 그거를 시켰죠. 그래서 그걸 배달 오신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수입상품점 이름이 모나리자였거든요. 그 아저씨가 아침 7시에 배달을 오셔서 우유 그 스모 박스를 그 더운 그 여름에 이구지구 배달을 하시면서 내내 얼굴 모습이 웃고 있는 거예요. 힘든 티를 안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게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그분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사업 설명을 들려주려고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분이 저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쫙 땅바닥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왜 그러지 내가 못하나?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2시간을 다 듣고 갔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주고 꼭 제가 아기 낳고 바로 찾아갈게 일주일 있다가 막 이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러고선 이제 안방에 들어오니까 저희 이재한 씨가 이제 누워 있다가 저를 탁 보더니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래서 이래저래 아저씨가 와갖고 내가 STP를 2시간 동안 쫙 했어. 그 아저씨 후원될 것 같아 느낌에 막 이랬더니 너 거울 좀 한번 보고 올래? 그러는 거야. 거울을 보러 가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고 아사로 된 다 비치는 잠옷을 제가 입었고요. 팬티는 입었어요. 팬티는 그 상태에서 한 거죠. STP를. 아기 낳기 전날. 처음 오신 분들 질리시죠? 저래야 성공하냐? 막 이러신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재밌어지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은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줄 몰랐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누드 STP를 하게 될 거라고는. 근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는 그 아저씨를 본 적이 없죠. 창피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한 2달쯤 지났는데 제 친구 하나가 오더니 야, 이주연 너 빨개 벗고 STP 했냐?
그 아저씨 집에 이제 다니는 자기가 단골이었는데 갔더니 그 아저씨가 아메이 얘기를 이 친구가 했대요. 아저씨 치약 써보라고 그랬더니 아메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 방구가 잦으면 뭐가 된다? 뭐가 되잖아요. 예. 차마 말씀 못 하시겠죠? 방구가 잦으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STP가 잦으면 뭐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아기를 낳으러 그 다음날 병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만난 임산부가 제 이제 나중에 소비자가 됐고 결국은 그분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신 지금 고영주 다이아몬드가 그 병원에서 만난 임산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STP에 무작정 하는 그 STP 시기 그 시기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이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한 거예요. 그냥 꾸준히 했고 그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하려고 애를 쓰고 모든 미팅에 우선순위를 뒀었고요. 그냥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정말 그 길을 그냥 따라갔어요. 곁길로 가지 않았죠. 결국은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딴짓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노하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날짜에 하기로 한 미팅을 했고 그 날짜의 미팅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핑계를 댄다든가 그런 걸 그냥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한 겁니다. 그거밖에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랬고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업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너무 인생에 자포자기 해버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포자기해서 자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뵈면 정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산만해져 버린 거죠. 너무 산만한 거죠. 목적이 없는 산만함이죠. 그런 분들이 저희 주변에 얼마나 많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 자살을 못해요. 그 달에 PV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살을 못합니다. PV는 맞추고 죽어야 되잖아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어떠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적과 목표를 여러분이 이제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다. 이 사업의 비전은 여러분 사업 설명 들으시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사업이 없죠. 내가 쓰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사실을 누군가한테 알렸다는 이유로 그 일을 꾸준히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큰 어려움이 있는 사업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파트너가 하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 물론 이 아메이 사업에 마음이 100% 와 있어요. 그 비즈니스는 어차피 차려져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메이 사업이 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다는 거. 그 사업의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망할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접는다고 해서 우리가 망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관리하고 월급 줘야 되는 종업원이 없더라고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루어야 되는 책임감 이런 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려는 그 의지, 비전 그것들이 이 사업에 가장 필요한 요소일 뿐이지 그 외 다른 어떤 것들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여러분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 저희가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밴쿠버, 휘슬러에서 이제 스키 여행을 하고서 밴쿠버에서 하는 다이아몬드 여행을 선택해서 갔는데요. 거기에서 이재한 리더님의 후배였던 분을 만나게 됐어요. 캐나다에 벌써 이민 간 지 9년이 되셨고 그분이 거기서 어느 정도는 기반을 잡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였는데 그분을 만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후원된 그 첫 번째 이유가 저희 호텔 방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후원됐어요. 자기가 밴쿠버에 9년을 살았지만 이런 호텔에 이런 방이 있고 이 호텔에서 이런 뷰를 밴쿠버의 뷰가 이렇게 생겼는지를 본 적이 없대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후원이 됐고 그분은 저희가 7년 전부터 저희가 아메이 한다는 걸 알렸었고 거기 있지만 같이 하자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어요. 결국 그분들이 비전을 보셨고요. 다음 달에 플래티늄이 되세요. 그래서 그 캐나다는 벌써 그 연금이 바닥이 난 상태예요. 너무 힘들어진 상태가 됐고 한국 이민자들이 가질 만한 잡이 없어요. 너무 그 큰 희망의 상실점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 그 캐나다 이민 사회에 이 사업이 정말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삶의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캐나다에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 남아공에도 저희 그룹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중국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시작을 하세요.
저희도 8월 말에 지금 상하이로 가게 돼 있는데요. 전 세계에 이 비전이 필요한, 이 플랜이 필요한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잠깐의 나의 나태함, 게으름, 또 나의 착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큰 비전을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든 마음에 접하는 시기가 있다면, 또 그런 분이 만일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 옥석이 가려진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알곡과 쭉쟁이가 언제 가려지는지는 힘들어 봐야지 알 수 있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시점이 있으실 때 여러분이 옥이 되길 바라요. 예, 석이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사업에서 큰 성공을 이뤘다고 외치시는 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유명했던 일본 사람이요. 점을 쳤는데 점괘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손금이 있으면 너는 성공할 거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로 손에다가 금을 벗어 손금을 낸 거죠. 흉으로. 결국 그 사람은 성공을 했답니다. 손금 때문에 한 건 아니겠죠. 그만큼의 자신이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그 의지. 그러니까 아멘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성공하더라고요. 간절함을 이기는 능력은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하면 잘 될까 안 될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들이 여러분 돌아가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자, 내 자식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저는 여자지만요.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뭔가 정말 집에서 애기만 키우고 내가 밥하다가 죽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진 않아. 아기를 잘 키워서 공부 잘하게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본적인 의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잡이 될 순 없어. 정말 뭔가 해내야 돼. 내 남편만의 힘으로 내가 사라지는, 남편의 어깨에 얹혀서만 살아가는 그런 와이프가 되고 싶진 않아. 그런 생각을 아메이 전에는 사실은 안 했었습니다. 아메이 하면서 정말 많은 성공자들의 그런 인격을 제가 배우면서 그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얹혀서만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정말 이 사업을 열심히 할 만한 그런 가치를 느껴왔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 드리고 끝낼게요. 비행기가 저희도 아까 오면서 1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떠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10%도 되지를 않는데요. 계속해서 기류 때문에 항로 이탈을 하면 다시 궤도 수정을 해서 항로 수정해서 다시 잡고 또 다시 잡고 또 다시 잡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항로 수정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목적지와 목표가 너무 뚜렷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지 부산 공항에 저희가 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 해나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항로를 잠깐 이탈하고 방향을 잃은 것 같거나 방법을 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여러분 앞서가시는 스폰서님들, 저희 진정리더님 앞에 계시고 많은 저희 형제라인 리더님들, 여러분 모두가 저한테는 형제라인 분들이세요. 저희 좀 선의의 경쟁의 마음으로 저희는 서울에서 또 이 부산에도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룹이 아무래도 겹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같이 함께 성공하실 수 있는 날이길 바라고, 여러분 진정리더님 그룹에서는 성공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리더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힌트 또 노하우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의 가장 큰 또 어떤 획이 되지, 어떤 방향의 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